안녕하세요, CD맨입니다. 제가 LG 디오스 인덕션을 이용해서 여러가지 요리를 한번 해먹어 봤는데요. 와이프도 써보고 저도 써보고 같이 여러가지 요리를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사용을 해보면서 실제 써보니까 그 전에 인덕션에 대해서 막연하게 어떤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뭐 이런 제품이구나 라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 써보니까 많은 점을 좀 알게 됐어요. 제가 알게 된 부분들을 좀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제품이 도착하기 전에 처음에 어떻게 설치해야 되나 좀 고민을 했습니다. 전원선을 직접 뭐 연결해야 되나 전기공사를 해야 되나 걱정했는데 이런 식으로 플러그가 있는 제품이라서 그냥 선만 이렇게 연결하니까 바로 동작이 가능했어요. 이 제품 상단을 보면 요리를 할 수 있는 화구가 3곳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대화구가 있고요. 왼쪽에는 와이드 존으로 사용할 수 있는 2개의 화구가 있어요. 지금 2개로 떨어져 있지만 하나로 합쳐서 넓게 사용 가능하고요. 이쪽에도 아주 강력하게 터보 모드 동작할 수 있습니다. 터보 모드는 와이드 존에서도 사용 가능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대화구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상판이 아주 매끄럽게 돼 있어서 만약에 뭔가 오염이 되거나 했을 때 가볍게 닦아서 청소 가능하고요. 보면 와이파이 마크가 있는데 스마트 싱크가 가능해서 스마트폰과 연결시켜서 외부에서도 전원을 끄거나 여러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인터페이스도 상당히 간단해요. 여기 보면 전원, 잠금, 자동 감지 이런 식으로 있는데 한글로 전부 다 적혀 있고 한번 뭐 전기레인지를 한번 써보셨던 분들은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참고하실 점은 전원을 한번 이렇게 눌러서는 안 켜져요. 네, 이거는 실제로 뭐 고양이들이 이렇게 밟고 지나가다가 전원 눌렀을 때 이렇게 전원 켜지는 부분도 이런 부분도 막을 수도 있고요. 아이들이 잠깐 이렇게 장난삼아 이렇게 눌러봐도 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전원은 2초간 길게 눌러야 켜집니다. 그리고 자동 감지가 켜져 있으면 화구에 냄비를 올리면 프라이팬이나 냄비 이렇게 올리면 자동으로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근데 인덕션 방식은 금속을 떨려서 온도를 높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유리나 뭐 그런 거 올리면은 감지는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올려보면은 네, 감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금속으로 된 걸 올려야 감지를 합니다. 이렇게 올리면 감지를 해서 이렇게 켜집니다. 이게 자동 감지가 켜져 있어서 편한 거는 만약 이게 없다면 자동 감지가 없다면 어느 부분 이런 식으로 터치를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직접 해줘야 되는데 근데 자동 감지가 켜져 있으면 그러면 이 필요한 부분에 많이 올리면은 딱 자동 감지해서 이 부분만 딱 불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걸 터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9단 이런 식으로 선택하면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은 터보가 가능해서 누르고 터보를 누르면 네, 터보로 동작을 해요. T라고 이렇게 뜨는데 그럼 더 강력하게 돌아가서 온도를 올립니다. 누르고 0단 이렇게 하면은 0단으로 하면은 그냥 꺼져 버려요. 그리고 인덕션 방식은 아주 빠르게 끓고 만약에 꺼버리면 바로 꼭 열전달이 끊긴 것처럼 바로 탁 끊어집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이라이트 방식 같은 경우에는 잔열이 좀 남아있어서 조금 데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인덕션은 바로 탁 끊어집니다. 타이머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쪽을 선택해서 뭐 5단 이런 식으로 해서 동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4분만 끓게 하고 뭐 끄고 싶어요. 그럼 타이머 설정하면 되겠죠? 타이머를 한번 누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누르면 10분부터 시작을 해요. 다시 이렇게 낮추면 됩니다. 그래서 뭐 3분 이런 식으로 4분 이렇게 선택하면 됩니다. 근데 10분부터 시작하니까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 예를 들면 지금 이 상태죠? 여기서 타이머 한번 누르고요. 마이너스를 한번 누르고 다시 1, 2, 3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몇 번만 안 눌러도 3분으로 설정이 가능해요. 뭐 4분, 3분 이렇게 설정 가능합니다. 0부터 이렇게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부러 10으로 한 거는 10분을 보통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설정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와이드 존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냄비가 이렇게 좀 커요. 2개를 다 물릴 정도로 큰데 만약 이렇게 좀 길쭉한 냄비를 이용하더라도 쓸 수 있습니다. 2개 동시에 써야 되는데 자동 감지가 켜지면 이렇게 2개가 다 뜹니다. 근데 각각 눌러서 이렇게 뭐 온도 설정하는 게 아니라 2개가 지금 하나죠, 사실은. 그때는 여기 있는 와이드 버튼 눌러줍니다. 그 와이드 누르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합쳐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도를 뭐 선택하는 거죠. 누르고 뭐 5단 이렇게 하면은 2개가 동시에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와이드를 쓸 수가 있고요. 이쪽은 터보를 쓸 수가 있고 이쪽은 와이드 쓸 수 있어요. 근데 터보를 쓸 때는
한쪽에 이제 두 개 다 동작하는 중에는 이쪽에 터보가 동작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전력을 좀 많이 쓰기 때문에. 터보는 아주 빠르게 냄비를 가열할 때 쓰면 좋고요. 와이드는 이런 식으로 좀 넓은 냄비 쓰실 때 쓰면 좋습니다. 물 1리터를 얼마나 빨리 끓일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덕션 방식이 빠른지를 보기 위해서 대저군으로 먼저 하이라이트 방식을 이용해서 1리터를 끓여 볼게요. 제일 좀 큰 화구에 넣어서 제일 좀 강력하게 좀 켜보겠습니다. 켜고 9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물이 얼마나 빨리 끓는지 한번 볼게요. 7분이 좀 넘어가니까 이제 좀 끓는 소리가 들립니다. 8분 정도 되니까 이제 물이 이제 거의 끓었어요. 이제 라면을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인덕션에서 물을 터보 모드로 동작시켰을 때 얼마나 빨리 끓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물은 1리터를 넣고요. 선택하고 터보를 동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타이머를 켜서 얼마나 빨리 끓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30초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기포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지금 2분 32초가 넘어가니까 물이 다 끓었어요. 지금 끄겠습니다. 물이 다 끓었습니다. 라면 얼마나 빨리 끓여 먹을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 보려고 해요. 지금 이쪽에 터보로 동작시킬 수 있는데 한번 켜보겠습니다. 전원. 이쪽에를 터보. 그다음 이쪽도 물을 끓이기 시작하니까 지금부터 라면을 얼마나 빨리 끓일 수 있는지 테스트 해볼게요. 물을 지금 넣고요. 물은 한 500 정도 넣었어요. 저 정도 넣으면 되겠죠? 라면을 원래 끓일 때 스프하고 건더기를 먼저 넣는 게 저는 좀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오씨 넣자마자 벌써 지금 기포가 올라오고 있어요. 역시 빠릅니다. 터보로 돌리니까. 원래 그 전에 제가 라면을 빨리 끓여 먹을 때는 기존에 쓰던 거는 어떻게 하냐면 물을 바로 이렇게 끓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 물을 전기포트에 일단 끓이고 이쪽은 또 냄비도 또 데워지는데 시간 걸리니까 한 2분 정도 데워요. 물을 조금만 넣고 전기포트에 있는 다 끓은 물을 다시 이쪽에 부어서 그렇게 라면 끓였어요. 그래야 시간이 좀 단축되더라고요. 근데 얘는 그냥 여기다 물을 넣고 그냥 끓이는데 지금 벌써 이렇게 기포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기포트보다 제 느낌에는 훨씬 빠른 것 같아요. 지금 1분 이제 됐는데 지금 벌써 지금 기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걸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벌써 너무 빨라서. 오, 지금 벌써 지금 소리가 달라졌어요. 끓는 소리가 들리죠? 이걸 넣으면 더 빨리 끓을 것 같은데 넣어볼게요. 건더기랑 스프랑 넣고 지금 벌써 끓었어요. 지금 이제 1분 20초밖에 안 됐는데 어우, 지금 막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그럼 이제 면을 넣을게요. 너무 빨리 끓는지 않은가? 너무 빨리 끓어. 네, 지금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지금 화력이 엄청나게 세요. 근데 어느 정도 화력이 올라갔을 때는 조금 낮춘 게 좋대요. 그래서 한 7단 이렇게 낮춰볼게요. 확실히 이게 빨리 끄네요. 이제 왜 온도를 좀 낮추냐면 그래야 면에 조금 이렇게 양념이 좀 투입을 한다고 해요. 근데도 지금 보글보글 되게 빨리 끓죠. 네, 끓고 있는데 근데 또 인덕션의 장점이 뭐냐면은 이게 밑에 열을 통해서 뭐 전달되는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밑에다가 종이를 이렇게 깔아도 됩니다. 종이를 깔아도 끓어요. 보세요. 끓죠? 근데 이 종이가 이 열이 막 전달되는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이 종이가 막 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지저분하게 유리가 되는 거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실리콘 매트를 깔고 살짝 끓이기도 한다고 해요. 그렇게 해도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종이가 타거나 그런 생길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라면이 맛있게 끓고 있습니다. 이게 확실히 그 전에는 전기포트로 왔다 갔다 해서 좀 번거로웠는데 이제 번거롭지 않아요. 지금 2분 이제 3분 돼 가는데 이제 면이 이제 벌써 익기 시작합니다. 약간 좀 꼬들꼬들하게 라면 먹으려면은 맛있게 끓이려면은 네, 이렇게 좀 면을 좀 괴롭혀 줘야 돼요. 와, 확실히 좀 빨리 끓으니까 빨리 먹을 수 있겠어요. 너무 좋다. 지금 이렇게 끓이고 있는데도
종이는 전혀 타지 않죠. 꺼내봐도 네, 전혀 탄 자국이 없어요. 이게 인덕션의 장점입니다. 이렇게 깔아도 사실 이렇게 완전히 다 깔아도 돼요. 깔아도 끊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어떻게 보면 좀 종이 호일 뭐 그런 깔아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종이로 된 것도 깔아도 좀 지저분하게 튀거나 기름 요리 같은 거 할 때 튀울 때 좀 지저분한 거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밑에 미리 깔아 놓고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라면 요리가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이제 4분 조금 지났는데, 이제 조금만 더 끓이면, 저는 약간 좀 야들야들한 라면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끓이면 라면 끝날 것 같아요. 기존에는 물 끓이고 옮기는 것만 해도 한 5분은 좀 넘게 잡아 먹었는데, 던져드리고, 지금 확실히 물이 빨리 끓으니까 요리가 빨리 끝나네요. 이제 라면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끄고요. 지금 4분 30초 조금 안 됐는데 라면 요리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인덕션의 또 새로운 장점 볼 텐데요. 하나는 보면은 지금 열이 이제 이 냄비에 전달됐다가 냄비가 이제 바닥과 접촉돼 있으니까 아래 부분 뜨겁긴 하겠죠. 근데 이 부분의 온도가 생각보다 뜨겁진 않죠. 네, 생각보다 뜨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덕션의 장점은 이 부분에 타서 이 부분에 올라서면은 이게 냄비 끝부분에 닿으면 막 타버려요. 요리가 타버려서 달라붙거나 막 열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그럼 나중에 닦을 때 잘 안 닦이고 그러는데요. 인덕션은 그런 게 없어요. 이 부분에 열이, 물론 열은 있겠지만은 열이 그렇게 엄청 높진 않습니다. 열은 엄청 높지 않아서 나중에 이게 금방 식고 이 위를 닦아낼 때 타서 들러붙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닦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라면 다 익었는데 그럼 라면 좀 먹을게요. 후루룩 후루룩. 이번에는 고기를 한번 구워 볼 거예요. 그럼 이제 스테이크를 구워 볼게요. 네, 고기를 올리고 맛있게 익고 있습니다. 팬을 한 2분 정도 해서 미리 예열을 했었는데 예열도 상당히 잘 됐고요. 열도 잘 올라오고 도톰한 고기를 올려서 익히고 있습니다. 스테이크를 굽고 있습니다. 이제 고기 한번 뒤집어 볼게요. 맛있게 잘 익고 있네요. 스테이크 굽고 있고, 그리고 스파게티도 지금 요리를 완성했는데요. 두 가지 요리를 동시에 했는데 지금 촬영하고 있어서 그렇지만은 시간이 그렇게 쫓기지 않고 요리를 빨리 압수했습니다. 너무 먹음직스럽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위쪽에 잘 익었어요. 고기가 조금 도톰한 고기를 일부 준비했는데 위아래 이렇게 있으니까 맛있어 보이네요. 짜잔,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 떡볶이 요리도 해봤는데요. 일단 물이 빨리 끓어서 처음에 떡을 데울 때 속도가 좀 빠르네요. 그래서 재료를 양념과 섞어서 딱 준비하는 시간이 좀 더 단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요리를 할 때 요리가 더 맛있어지는 부분이 아무래도 좀 열을 빨리 가하면서 단시간에 요리를 하는 게 좋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계란 후라이 그리고 곱창 요리도 해보고 있습니다. 프라이팬이 가열되는 시간이 정말 짧다 보니까 요리가 좀 신속하게 좀 빨리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확실히 빨리 끓고요. 처음에 이렇게 보글보글 끓을 때 걸리는 시간이 되게 짧아요. 더 빨리 요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요리를 하면서 사용을 해봤는데요. 편한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청소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면 옆에 음식물이 튀고 그게 또 눌러보고 하는데, 확실히 인덕션은 상판이 그냥 평평하게 돼 있고 요리가 끝나고 나도 그렇게 상판이 엄청 뜨겁지는 또 않아서 그냥 이렇게 행주로 닦기만 하면 돼서 청소하는 부분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아래쪽에 있는 그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저도 그 매뉴얼을 처음에 보지 않고 그냥 먼저 전원 누르고 해봤는데
딱히 매뉴얼을 보지 않아도 몇 번 조작하다 보면은 쉽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원 같은 경우에는 뭐 2초 정도 눌러야지 전원이 들어오게 돼 있고, 그래서 실수로 이렇게 지나가도 전원이 켜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자동 감지가 돼 있으면은 지금처럼 팬이 올려져 있는 그 화구에 자동으로 불이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굳이 여긴 보이진 않아도 자동으로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 선택하고 그냥 단 조절하고 하면은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화구에 불 들어오는, 원래 이제 인덕션은 불이 없잖아요. 그냥 보면은 잘 모르는데 밑에 빨갛게 표시가 돼 있어서 사용할 때 편했고요. 그리고 여기 잠금 버튼이라는 게 있어서 이거를 이제 누르면은 가끔 가다가 여기 요리하면서 튈 수도 있어서 이렇게 닦아야 되는데 이게 터치가 돼 버리잖아요. 근데 이 잠금을 하면은 터치가 이제 막는 기능이 있어서 그럴 때 뭐 음식물을 흘렸거나 했을 때 이렇게 닦아도 그때는 작동이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버튼도 있어서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또 전에 가스레인지 사용했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 가스레인지는 아무래도 그 일산화탄소 같은 유해 가스가 발생을 하는데 인덕션은 그런 가스가 전혀 나오지가 않아서 또 안전하기도 하고 사용자 입장에서 이제 좀 냄새도 덜 나고 열기도 덜 느껴져서 그게 좋았고요. 그리고 가스레인지는 그 불꽃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돼서 이런 냄비 같은 거 이제 끓이게 되면 요 손잡이까지 뜨거워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인덕션은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이제 불꽃이 손잡이까지 닿는 구조가 아니라서 사용하기가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LG 디오스 인덕션은 3중 과열 방지 기능이 되어 있어서 뭐 제가 이 세 개를 다 최대로 사용을 하면 굉장히 많은 전기를 사용을 하게 될 텐데 자동으로 그거를 감지를 해서 조절을 하는 기능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냄비 같은 경우에 냄비 말고 후라이팬 같은 경우에는 올려놓고 예열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하는 경우가 저는 많은데 그럴 때 깜빡하고 계속 두게 되면은 빈 냄비가 가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냄비의 온도도 얘가 감지를 해서 자동으로 온도를 낮춰주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온도를 높은 상태로 제가 뭐 타이머를 안 해놓고 계속 켜놓고 외출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최대 1시간 9단으로 설정했을 때는 최대 1시간 동안만 가열이 되고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무리는 제가 해야겠죠. 이 제품은 인슐레이터가 적용되어 있어요. 이 제품을 까서 내부를 보면은 안쪽에 열을 낼 수 있도록 이제 코일이 있을 겁니다. 근데 코일 위에 인슐레이터가 적용되어 있어요. 인슐레이터 적용되어 있으면은 만약에 이 제품이 프라이팬이나 냄비를 가열시킬 때 열이 발생하게 될 텐데요. 그 열이 오히려 하단으로 전달이 돼서 열을 더 내야 되는데 낼 수 없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슐레이터가 적용된 인덕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열을 높게 내는데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다른 인덕션 제품들보다는 더 빨리 가열하고 더 효율을 최대로 끌어내는데 더 최적화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품 실제 사용해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와이프도 너무 마음에 들어 하고 그 전에 쓰던 뭐 가스레인지나 뭐 아니면 하이라이트 제품 쓰셨던 분들도 인덕션을 실제로 한번 써보면 만족감이 상당히 높은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 들어요. 네, LG 디오스 인덕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